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첼시와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 홈에서 1대4 참패를 당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패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영국 현지 언론으로부터는 면죄부를 받는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영국 현지 중계방송 그리고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전반전 후반전 모두 추가 시간이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경기였어요. 네, 사실 전반전 토트넘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로메로 선수 그리고 우도기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경기는 유독 VAR 판정도 많았고요. 퇴장도 많았고 경기가 사실상 되게 복잡했다고 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대급 명승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토트넘이 패배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이겠지만 경고도 많이 나오고 퇴장도 많이 나오고 선수들의 골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첼시가 기대 득점이 4.04골이고 토트넘이 0.94골이고 사실상 첼시가 더 많은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 기대 득점 값은 확실한 기회를 의미하는 거니까 보통 확실한 기회가 아니라 다른 기회도 골을 넣게 되거든요. 네. 즉 4골이 나올 만한 경기에서 4골이 나왔다. 즉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경기를 첼시가 했다는 것이고 슈팅수가 10대 8이잖아요. 결국엔 첼시가 5골, 6골, 7골까지도 넣을 수 있었다. 유효 슈팅이 8개니까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제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날 공식 MOM은 해트트릭을 달성한 니콜라 잭슨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4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 선수가 2위에 꼽힌 게 또 눈에 띄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팬투표를 통해서 진행한 최우수 선수인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우선 이 10명의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우수 선수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4골을 먹은 팀의 골키퍼가 2위다. 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이 더 골을 먹을 수도 있는 경기였다. 다만 이번 경기의 최대 변수는 역시 로메로의 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로메로 선수에 대한 좀 아쉬운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 로메로 선수가요 2021-22 시즌 개막 이후 이 모든 경기에서 4번을 퇴장당했는데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가장 많은 횟수라고 합니다. 3년 사이에 4번이나 퇴장을 당했다는 얘기고 사실은 지금까지 로메로가 이렇게 퇴장도 많고 거친 모습들이 나오는 게 곁에 다이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 올 시즌엔 달라졌다. 이런 네. 평가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은 안 좋았던 모습들이 드러났던 또 큰 경기나 혹은 첼시와의 경기 라이벌전에 조금은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로메로의 단점인데 이번 경기에 로메로가 망쳤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부주장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 조금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초반에는 토트넘이 압도했고요. 전반 6분 선제골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장면까지 포함할 때는 토트넘이 이 경기 쉽게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로메로 선수의 퇴장 이후로 사실상 주도권을 확실히 잃은 모습을 보이고요. 후반에 보시면 토트넘이 다시금 주도권을 갖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첼시가 주도권을 다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 우도기의 퇴장으로 완전히 더 밀려나게 됐는데 토트넘이 다시 주도권이 올라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첼시가 2대1로 뒤집으면서 조금은 지키고 굳히려는 시점에서 나왔던 것. 이것은 경기의 특성이다 보니까 로메로의 퇴장 이후 사실은 압도할 수 있었던 토트넘의 경기를 잃어버렸다. 로메로의 퇴장이 경기를 망쳤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서는 해트트릭을 달성한 잭슨 선수에게 9.2점 MOM을 선정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6.7점을 부여했습니다. 눈부신 선방을 펼쳐준 비카리오 선수에게도 6.8점을 부여했는데요. 로메로 선수는 역시 퇴장의 여파가 있다 보니까 5.1점이었고 우도기도 퇴장당하면서 5.4점이었습니다. 그 외에 첼시는 많은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이제 콜 팔머 선수가 이날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비롯해서 2선 공격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평점 8.9점이었고 조장인 리스 제임스도 7.9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리스 제임스가 기록 기반으로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있지만 이날의 영향력이 가장 큰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사실 리스 제임스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정신적인 지지도도 크게 됐을 거고요. 우측 측면에서 정말 활발한 공격 움직임을 펼쳐줬습니다. 예, 이번 경기의 공격 관여도 시퀀스 기록을 보면은 직접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7개로 가장 많았어요. 즉 공격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기여도가 가장 컸다. 본인의 슈팅이 1번이고 기회 창출 2개였지만 중간 과정에 기점 패스가 4번이나 있었고요. 잭슨 같은 경우 6개인데 6개가 다 슈팅이었어요. 즉 이날 경기의 설계자는 제임스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첼시가 2대1로 역전했던 75분의 결승골의 기점이 제임스였잖아요. 네, 리스 제임스 선수의 스루 패스를 스털링이 배우 침투하면서 잭슨에게 넘겨줬고요. 잭슨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역전골에 또 성공하게 됩니다. 예, 사실 잭슨 선수가 3골을 넣긴 했지만 거의 약간 받아먹고 주워먹는 형태긴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이날 경기 득점을 봤을 때는 거의 스털링이
공간을 파괴하고 제임스가 찔러놓는 패스 이걸로 이제 토트넘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잭슨은 거들 뿐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세부 기록은 어땠을까요? 사실 뭐 이번 경기 토트넘이 후반전에 9명으로 뛰다 보니까 공격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활발한 전방 압박도 보여줬고 가로채기 한 번 또 수비적인 기여도 했었고 사실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수비를 하기보다는 역습할 때 공격의 마침표 역할을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두 차례의 슈팅이 그래도 골은 안 됐지만 모두 골대 안으로 향하는 100%의 슈팅 정확성이 나왔고 패스 정확성도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86% 14개의 패스 중에 2개만 미스가 날 정도로 그래도 정확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히트맵 보시면 손흥민 선수 실제로 많이 내려와서 2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간을 또 채워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토트넘이 완전히 공격을 주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 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었어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나온 토트넘의 첫 번째 슈팅도 클루셉스키 선수의 전진 패스를 사르가 받아서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날카롭게 수루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산체스의 정면으로 조금 흐르면서 막혔고요. 전반 6분에 나왔던 클루셉스키 선수의 이 선제골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덕분에 나왔잖아요. 네, 메디슨 선수가 길게 내준 패스를 사르 선수가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가 배우 침투하면서 공간이 생긴 거를 클루셉스키 선수가 커트인으로 왼발 슈팅을 때렸고요. 코일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수비수들이 딸려 내려갔고 거기 생긴 틈을 클루셉스키가 잘 파고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코릴이 막기 위해 나오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행운이 좀 따라주면서 골이 터졌는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덕분이었다. 그런 면들을 영국 현지 언론도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경기 MOM은 당연히 3골을 넣은 잭슨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던 스털링 평점 8점이 나왔는데 4대1로 진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네, 토트넘 선수들 평점을 살펴보면요. 비카리오 선수가 8점을 부여받았고요. 손흥민 선수는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7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즉 최고의 선수인 잭슨이 8점인데 4골 먹은 비카리오도 8점이다. 비카리오가 잘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7점도 그의 1점 모자라니까 개인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비카리오 선수가 4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9점이라는 또 높은 점수를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댄킬 패트릭 기자가 언리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이 대단했던 것인데 4골을 내줬지만 사실 그 세 번째 골과 네 번째 골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으니까 토트넘이 거의 막판까지도 비길 가능성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비카리오 골키퍼가 전 후반 내내 좋은 선방을 펼쳐줬기 때문이다. 특히 로메로도 퇴장당하고 판더벤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라인 전체가 붕괴된 상태에서도 토트넘이 경기의 희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이 비카리오의 선방 덕분이었기 때문에 4골을 내준 책임은 비카리오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평가고요. 또 손흥민 선수도 7점을 받았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칠 줄 모르는 활약을 펼쳐줬다. 물론 우도기 퇴장 이후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2대0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멋진 마무리가 부분적으로 오프사이드로 인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분명 또 활약을 많이 해줬다고 하면 7점을 또 평가했습니다. 즉 아쉬운 모습은 우도기의 퇴장으로 인해 팀이 9명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또 2대0이 됐던 골도 언럭키하게 그의 쿨 피니시 침착하고 냉정하고 정확했던 마무리가 불운하게 골이 되지 못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자체는 좋았는데 운이 안 따른 판정이었고 또 막판에 동점골이 넣을 수 있었던 2대1 상황에서도 산체스의 선방 때문에 막혔다고 한 거니까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몫을 다 했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전반 13분에 이 장면,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오히려 토트넘이 대승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사르 선수로부터 시작된 공격인데요. 사르 우도기를 거쳐 존슨 선수가 굉장히 또 센스 있게 컷백을 내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까지 완벽했는데 VAR 판정으로 오프사이드가 또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거의 반발 차이, 살짝 네. 차이였으니까 조금만 타이밍이 맞았다면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을 통해서 2대0, 3대0, 4대0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나비 효과가 될 수 네. 있었다라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고요. 뭐 풋볼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메로가 퇴장을 당했던 것으로 인해 경기를 망쳤기 때문에 평점 1점으로 최악의 평가였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마찬가지로 많은 매체들처럼 평균 이상의 호평이죠. 7점을 주면서 이게 좀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됐고 그 뒤에는 양말이 벗겨질 정도로 싸워주면서 희생적인 역할을 했다. 희생도 했고 결정력도 보여줬고 막바지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폼은 좋았다라고 했어요. 미국 MBC 스포츠 역시 비카리오 선수에게 10점,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부여했는데요. 동점골을 터뜨려 2대1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았지만 아쉽게도 산체스 키퍼의 선방으로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그래도 인정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4골을 먹은 골키퍼에게 10점은 좀 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거나 경기 내내 영웅적인 선방을 펼쳤다고 했고 그리고 이날 경기 로메로, 판더펜, 우도기 다 이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가운데 들어왔던 다이어, 로얄, 후이비에르 그래도 이 선수들이 8점을 받으면서 나름 이제 투지를 보여줬다
없어졌던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벤탄쿠르 선수는 폼이 좋지 않아서 6점에 머물었죠. 예, 부상의 여파에서 아직 확실하게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실 벤탄쿠르 선수를 나무라긴 어렵지만 경기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제 벤탄쿠르가 들어오고 사르가 나간 이후부터 토트넘의 중원 플레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8개월 동안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이 회자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2대1 정말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면 9명이었어도 승점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 슈팅이 산체스에게 막혔어요. 비수마 선수를 기점으로 스킵 선수가 스루 패스를 내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또 배우 돌파를 통해 슈팅까지 가져갔으나 산체 선수의 또 기가 막힌 선방으로 아쉽게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왼발 슈팅으로 골대 반대 구석을 노렸는데 사실 많은 압박도 하다 보니까 심도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많은 수비수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보통 이럴 때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옆에서 또 침투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야지 수비가 분산되는데 2명이나 숫자가 없다 보니까 이날 손흥민 선수 혼자 공격했거든요. 사실 2명이 적은데도 이렇게 슈팅 찬스까지 가져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현지 팬투표를 통해서 평점을 매기고 최고의 선수를 뽑았는데 첼시가 이겼음에도 비카리오 골키퍼가 7.60의 평균 평점이 나오면서 최우 선수가 됐고 그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6.57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날 활약 분명히 비카리오의 미친 선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비카리오 선수가 아니었다면 4골이 아닌 뭐 5골, 6골, 7골까지도 가능했던 또 경기였죠.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비카리오 선수가 거의 센터백 역할을 했어요. 네. 로메로와 판도펜이 없는 상태에서 비카리오가 센터백이었다. 이 장면도 제임스의 그 기점 패스를 스털링이 배우로 빠져들었을 때 수비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비카리오가 올라와서 슬라이딩으로 막아냈고요. 58분 무딜 선수가 잭슨에게 내준 패스를 침투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으나 비카리오가 기가 막힌 선방으로 또 한 번 골문을 막아줬고요. 예, 1대1 상황이었는데 다리를 쭉 뻗어서 막아냈고 이어진 흐른 공을 팔머가 슈팅했는데 이것까지 막아내는 기적 같은 순발력을 보여줬어요. 네, 이어 팔마의 스루 패스를 스톨링 선수가 또 침투해서 또 한 번 슈팅을 노려봤으나 비카리오가 일찍이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장면도 사실 비카리오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으로 나와서 노이어 같은 플레이 정말 역시나 또 한 번 센터백 플레이를 보여준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1대1 기회도 잘 막았어요. 68분에는 또 한 번 제임스의 스루 패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임스가 많은 공격기를 만들었거든요. 쿠쿠렐라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뭐 얼굴을 들이밀면서 온몸을 쭉 펼치면서 막아내는 미친 선방을 보여줬기 때문에 4골을 먹었지만 이날 비카리오를 욕할 수가 없다. 비카리오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min 비카리오 선수에게 8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요. 다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5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경기 대부분에 소외됐던 것은 언더스탠더블리 이해할 수 있다. 평점을 낮게 주긴 했지만 선수가 부족하니까 공을 못 받으니 공격수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11대 11에서는 위협적이었다는 얘기. 즉 손흥민 선수가 정상적인 경기 상황이었다면 이전 경기들처럼 잘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로메로 선수가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위협적인 또 몸놀림을 보이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메로 우도기에게 나란히 평점 1점 이 두 선수의 퇴장이 경기를 망쳤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게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중계했는데 해설자로 나선 게리 네빌이 로메로의 퇴장도 문제였지만 그에 앞서 우도기의 이 경고를 받게 됐던 태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게 문제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옐로 카드로 부여받았지만 퇴장감이었다고 말을 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예, 이 경고 이후 팀이 위축되기도 했고 오히려 첼시 선수들은 전투력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이 장면은 규율을 잃은 플레이가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태클이기도 했고 이런 태클이 한 번 또 있었으니까 그 뒤에 판정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엄격해지면서 로메로의 퇴장까지 나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도기의 이 태클, 이 경고가 결국엔 토트넘이 무너질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됐다라면서 우도기에게도 지금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토트넘은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부상으로 또 큰 이슈가 생겼죠. 예, 로메로와 우도기는 이제 퇴장을 당한 건데 판더벤은 부상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이 생기면서 뛸 수 없게 됐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게리 네빌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토트넘이 앞으로 몇 주간 주전 센터백이 없다고 또 얘기했는데요. 예, 로메로가 이제 다이렉트 퇴장이었기 때문에 최대 3경기를 결정할 수 있고 지금 판더벤도 심각한 수준의 좀 통증이 컸던 햄스트링 부상이니까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정도 즉 한동안 앞으로 몇 주 동안 로메로 판더벤이 다 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경기 다이어가 교체 투입돼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로얄이 잠깐 센터백으로 뛰는 상황이 나오는 등 변칙적인 수비라인 가동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경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11월 11일 이 황희찬 선수와의 코리안 더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9시 30분에 펼쳐지는데 이 또 울브스에는 빠른 공격수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토트넘의 오픈 라인을 공략할 때 로메로와 판더벤이 있으면 그런 라인으로도 수비 커버가 되는데 지금 그 선수들이 없는 가운데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을 안 바꾸고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라든지 뭐 쿠냐 선수라든지 내투가 없어도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네, 이후 일정
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1월 26일 지금 에메리 감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스톤 빌라를 홈에서 맞이해야 되고요. 이후 일정이 또 12월 4일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웨스트햄, 뉴캐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상당수 잃은 채로 이런 큰 경기들을 맞이해야 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팀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이어지는 토트넘의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